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좀 엄밀한 정의를 찾아보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중에서는 제너러티브란 모델이 관측 데이터 X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고 그 분포로부터 새로운 샘플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소개하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2005년부터 미디어 아트 쪽에서 좀 활동을 했고요. 2022년부터 AI에 관련된 좀 과몰입이 시작됐습니다. 그 계기는 2022년 2월 초에 딥마인드의 알파코드라는 관련된 논문이 나왔고, 후반부에는 엔트로픽에서 거대 생성형 모델의 예측 가능성과 놀라움이라는 논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자에서는 그 결론 부분에 브로더 임팩트 부분에 이런 코딩 모델은 자기 증강의 경로로 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SF 같은 소리야라고 해가지고 딥마인드가 그렇게 좀 진지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GPT-3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시절에.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논문에서는 그것도 결론부에 뭐가 있었냐면 이러저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벤더들이 빅테크들이 모델들을 출시할 것이다. 근데 둘 다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부터 AI와 약간 지나치게 사용하고 생각하는 시절을 좀 보내다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9일, 10일이면은 이제 오늘 새벽 포함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9일하고 10일 사이에 스페이스 XAI에서 그록 4.5 발표했고, 오픈 AI에서 GPT 라이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거에 또 한 단계 다음 버전이 나왔고, 메타는 이제 아직 절치부심 중인데 뮤직 스파크라고 또 1.0 나왔었는데 좀 평이 별로였어요. 근데 1.1로 바로 좀 추격하는 게 있었고, 오늘 새벽에 오픈 AI의 GPT 5.6이 나왔고, 그다음에 AI 2040 원래 AI 2027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니엘 코코타일러하고 스캇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2027년까지 AI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를 좀 예측한 블로그가 있었는데 2040 버전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숨가쁘게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픈 AI나 뭐 이런 쪽이었고 이게 엔트로픽의 타임라인이거든요. 2025년 11월 24일에 오퍼스 4.5부터 페이블이 6월 9일에 나왔는데 수출 통제 당했다가 이제 7월 1일에 다시 쓸 수 있게 됐다가 이제 GPT 5.6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트위터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 연장했어요. 7월 7일까지만 쓴다고 했다가 12일까지 연장해주고 페이블 5를.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리셋을 해줬거든요, 사용량을. 그랬더니 티보가 이제 오픈 AI 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오늘 라이브에서 등장했던 분인데 I smell fear, 겁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된 것들이 페이블 5.1에 대한 소문도 있고, GPT 5.6은 큰 모델의 향기가 나지 않는데 미토스 페이블 5급의 GPT-6가 여름 정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정도일 것 같다라는 소문이 좀 있고요. 3.5 프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구글 I.O. 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좀 근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문제의 원흉 중 하나가 RLVR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가 Reinforcement Learning from 또는 with Verifiable Reward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요즘 사단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일부 도메인에서만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앞에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의 분위기는 본인 해제하고 전문 용어를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저도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R 부분이 이제 리워드 또는 어드밴티지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모델이 어떤 거를 지금 X라는 입력이 있을 때 Y의 결과를 내는 거가 세타가 파라미터거든요. 그리고
파이가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내는 거에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할 때에 가중치가 붙는데 그게 어떤 보상 신호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게 코딩 모델이라던가 수학은 맞고 틀리고를 스칼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모델이 내뱉는 토큰들의 그 어떤 분포를 더 좋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가 가능한 게 이제 RL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한번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 건데 그게 작동하는 것 때문에 코딩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게 된다. 수학도 이제 연관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속 그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이런 출시들이 계속 되는 이유는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천장을 몰라요. RLVR로 되는 것만 해도. 근데 RLVR로만 되는 거가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으로 되는 거에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프리트레이닝으로 하면 약간 암기 비슷한 것도 일어나고 어떤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역량을 획득하는데 RL을 하게 되면 그 역량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활용이 아니라 조합형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원부원 할 수 있는데 사실 GPT 5.6 소울에 발표할 때 시스템 카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감사하는 외부 기관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METR이라는 곳하고 아폴로라는 곳에서는 흥미로운 포인트, 뭐 그거 외에도 시큐어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의 위험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레규라고 해서 보안 쪽의 위험한 부분들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4개의 기관들이 시스템 카드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폴로 리서치에서 한 거는 샌드베깅을 많이 했거든요. 샌드베깅이 뭐냐면 모델이 자신의 역량보다 낮춰가지고 하는 거를 하는 경향이 최근에 큰 모델들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METR은 원래 METR 그래프로 이제 유명한데 METR에서 이번에 보고한 거는 뭐 그 클로드 계열에서도 이미 4 계열에서 이미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모델들이. 그래서 자기 인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인식하는 상황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이 이제 시스템 카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2월달에 쓴 것이 생성형 소화불량이다. 그래서 내가 주문형으로 생성하게 했는데 또는 이제 세상에 있는 이 AI에 관련된 정보만으로도 너무너무 뭐가 많아서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렸다라는 개념 같은 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코딩으로 뭐가 일이 되다 보니까 작년 5월이 뭐냐면은 그 클로드 코드가 2월 달에 나오고 5월 달에가 이제 커뮤니티가 클로드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린 게 5월쯤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과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일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세상이 이즈음부터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생성형 인지부채 너머의 관점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올해 초반의 화두였습니다. 하네스가 이제 이런 모델들의 구속구를 씌워가지고 헛짓거리 안 하고 제대로 원하는 거를 일을 시키게 하는 그 하네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유행어가 되고 바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근데 지금 7월이죠. 7월 현재는 이것도 벌써 약간 좀 지나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2026년 여름에 그 감각으로 봤을 때는 2가지 스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루프 밖에 두는 거하고 사람을 루프 안에 두는 거에 2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얼마 만에 이거를,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한 62장 정도 되는데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 약간 화학 표현식에서 쓰는 케미컬 리액션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어떤 기호들을 그 구멍을 뚫어 놓고서 양옆으로 연결해 놔서 이게 그릇된 이분법이 아니다라는 걸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밖에는 이제 젊은 분들 혹시라도 아실 수 있는데 장송의 프리레인이라는 만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황금향의 마우트하고 이제 솔리테르라는 마족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은 미지의 것을 미지인 채로 다루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 제일 처음 강연을 열어주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블랙박스, 블랙, 그레이, 화이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인류는 모르고도 잘 활용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가장 원시적이고 논리적인 행위를 거듭하면서 태어나 바로 관측이야. 몰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인류는 예전부터.
항해를 모르고 했고 항공을 모르고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러한 시절이 되고 있는 거가 이제 하나 이제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그 RSI라는 개념이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2월 달이었나요? 안드레 카파시가 오토 리서치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면서도 화두가 됐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예견돼 있던 거예요. RSI가 재규적 자기 증강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재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재규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일어나고 있는데 하네스 자체를 재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고편이 작년 10월에 그 여기 샘 얼트만하고 야쿠 파초스키라고 일리아 수츠케버 다음에 이제 그 치프 사이언티스트인 분인데 오픈AI에서 2026년 9월에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 인턴을 소개할 것이고 2028년 3월에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 그러니까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자기 증강형으로 내놓겠다라는 거를 이미 10월 달에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궤도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RSI가 최근에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엔트로픽에서도 그 관련 페이퍼가 아니라 이제 블로그 및 페이퍼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발표되어 있는 라이브에서 그 이번에 5.6 패밀리가 소울, 테라, 루나가 있는데 루나가 이제 제일 작은 모델이죠. 근데 소울이 포스트 트레인드 루나. 그래서 뭐 이러한 약간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지표가 나온 어떤 뭐 자원을 써서 하는 부분들은 다 가려놓고서는 소울이 루나를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RL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꼭 RL은 아닐 수 있어요. SFT도 포스트 트레이닝일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개선을 하게 어떤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떤 MD 파일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 놓고서는 그거를 인수 조건을 걸어놓은 다음에 그게 완성될 때까지 달성하는 거는 랄프 루프라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유행이 됐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완료할 때까지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모델이 그걸 스스로 해내게 하는 해조로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거로 하는 것들이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LOC가 라인 오브 코드인데 몇십만에서 몇백만 정도 되는 거를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GitHub 리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했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은 개인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루프 밖에 사람을 두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프 안에 두는 건 사실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As We May Think라고 1945년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던 해인데 그해 8월 달에 종전이었으니까 7월에 바네바 부시가 그 NSF 만든 분이기도 하거든요. 바네바 부시가 되게 기념비적인 글을 썼어요. 원자폭탄 같은 것들이 인류에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기술하고 과학이 인류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려면 뭐가 돼야 될까라는 거를 가지고서는 어소시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연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류의 어떤 자산, 지식 같은 것들을 인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기계, MEMEX라는 기계에 대한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연결되어서 60년대 그거 어떤 컴퓨터의 화두는 리클라이더의 맨 컴퓨터 공생이라는 개념이라던가 뭐 앞에서 후니다킴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더글라스 앵겔바트의 오그먼팅 휴먼 인텔렉트, 그래서 AI만이 아니라 IA라는 개념들이 이미 이즈음에 있었어요. 인텔리전스 오그먼트 또는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데모의 어머니 아까도 소개됐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감을 얻어서 1968년에 그걸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앨런 케이가 1972년에 다이너북이라는 개념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역사를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때 한번 짚었거든요. 그래서 As We May Think부터 더글라스 앵겔바트, 그리고 1972년이 알토, 그러니까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중에 하나가 나온 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궤적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같은 것들을 짚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모든 어린이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군데만 발췌해서 읽으면은
이러한 컴퓨터 이제 다이나북은 도구이고 장난감이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끝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사람의 손에 걸리면 지독하게 고생하게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야기하면 책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라는 예언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책도 잘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앤디 마추사크라는 사람이 이제 2019년에 블로깅한 얘기인데 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는 책을 읽으면 내 거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강의를 들으면 내 거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앤디 마추샥이 얘기를 했었는데 앤디 마추샥은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이클 리슨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시도해봤던 거가 2019년에 그 어떤 그 컴퓨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거를 배울 때 니모닉 북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넣었어요. 기억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억을 하는 방식의 유명한 것 중에 암키 같은 스페이스드 리피티션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봐주고 인출하게 하면서 읽도록 하는 니모닉 북 같은 개념들을 만든 걸로 유명한 분인데 제가 지금 루프 안에서 이거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관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분이 성함이 아마 정확하게 T로 시작하는 성함이었는데 어쨌든 엔트로픽 분입니다. 근데 엔트로픽에서 페이블 5를 쓰는 그 어떤 그 Finding Your Unknowns라는 그 가이드를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가이드를 한 거에 그 코드를 구현하기 전, 구현 중, 구현 후가 있는데 구현 후가 저의 눈에 띄었거든요. Pitches and Explainers and Quizzes. 그래서 퀴즈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생성을 해낼 수 있으니까 코드를 하고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엔트로픽의 개발자조차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퀴즈를 받게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게 6월, 7월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Understanding is the New Bottleneck이라는 그 조프리 리셋의 어떤 글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조프리 리셋 그 이 얘기를 보다 보면은 마이크로 월드라는 개념, 시모 페퍼트라는 사람이 예전에 얘기했던 마이크로 월드라는 개념 을 차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좁은 부분에 안에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마인드 사이즈드 바이트로 내가 그거를 팅커링 할 수 있게 하는 시뮬레이터들을 만드는 거가 이제 마이크로 월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봤었던 건데 뭐 이번에 뭐 이게 작년에 해봤던 거예요. 다이버전스, 뭐 그레디언트, 뭐 라플라시안 이런 어떤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팅커링하게 하는 거로 오퍼스로 그냥 뚝딱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만들고 UI를 통해 가지고 개념들을 씹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접근 같은 걸 하는데 그 조플리 리셋 그 작업에서도 자기가 코딩한 거에 대한 거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 월드를 만드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프리의 그 어떤 슬라이드에서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데 앨런 케이를 인용을 하면서 사실 컴퓨터의 목적이 원래 그거였다. 생각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wait, the point of computer is to create new dynamic simulations to help people understand complex concepts. 그래서 루프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 먹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계단을 스스로 놓는 방식들의 스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쪽에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인 두아키 씨라는 분도 6월 달부터는 플래시 카드를 공유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은 엄청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재인출하기 위한 플래시 카드들을 딸깍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최근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성형 소화 분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게 제 거가 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다 이제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거가 되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올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실험을 좀 소개를 드리면 루프 밖의 상황으로는
요거는 마인크래프트를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가 재미있는 거는 지금 몬스터들하고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코덱스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LLM을 써서 하려면 전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다가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스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봇을 코덱스나 클로드가 봇을 만들게 하고 그 봇이 반사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장기 계획은 LLM이 세워야 돼요. 장기 계획은 LLM이 세워야 하는데 그거에 또 필요한 거가 세상이 또 여기가 계속 블록들이 스테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서도 블록들이 환경이 변하고 다른 캐릭터나 다른 유저가 했어도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작업 기억 같은 것들과 장기 기억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세계 안에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해본 거는 루프 이게 바퀴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개발 이슈에 대해서 코덱스랑 클로드가 서로 토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2개를 각각 폴링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올린 이슈에 대해서 답할 동안 얘는 또 다른 어떤 의제를 내고서는 둘이 완전히 합의할 때까지 하는데 그 방향 설정 같은 거는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게 약간 옛날 사람은 아마 알 수 있는 에반게리온의 마귀 시스템이 약간 그런 거죠. 항상 합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거대 세계 가설이 재미있는데 일단은 그냥 화면만 잠깐 비춰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맥락을 후반부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짚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코딩을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매끄러워서 할 수는 있지만 제 거가 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루프 안에서 제가 해본 거는 저는 올해 목표 잡은 것 중에 선형대수를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행렬 고부로 이루어지니까 선형대수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책도 읽어보고 모델로 많은 거를 생성을 하게 해보는데 그리고 또 퀴즈도 스스로 이제 받아서 해보고요. 근데 요새 GPT 이미지는 너무 그런 어떤 필기 같은 것들을 잘 그려줘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인터랙티브한 작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팅커링 하면서 그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행렬을 곱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는 상당히 음미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에서는 제가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글이 있었는데 그 두 글을 넣고서는 페이블 5가 나왔을 때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글을 바탕으로 뭔가를 생성하게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저는 몰랐던 학자와 이론을 언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그 3가지 나온 거가 키렌 이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교육에서의 딜레마가 아니라 트윌레마를 얘기한 부분인데 거트 비에스처라는 사람이 3가지를 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교육의 아름다운 위험이라는 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책을 사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좋아할 법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한 챕터씩 꾸역꾸역 읽은 다음에 모델에게 모델이 이런 것들 옛날 책들은 이미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야? 어떤 학자들이 5장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까? 또는 이 학자의 아치 에너미가 있다면 누굴까? 5장이 1부터 4장과 호응하고 6장이 포석이 되는 부분이 뭐지? 5장은 책의 전체 구성에서 어떤 기획이야? 뭐 이런 것들을 한 챕터씩 물어보면서 대화를 길게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또 퀴즈를 내게 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알 때까지.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리적인 감각으로 타이핑을 이제 또각또각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챕터 하나는 쭉 한번 타이핑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려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된 거가 사실 이 책의 7장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이에시스라던가 그런 거를 사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뭐 도나 헤로웨이의 심포이에시스 또는 움베르토 마투라나나 프란시스 바렐라의 오토포이에시스 이런 쪽에서 이제 접해봤던 건데 사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모델이 알려줘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찾아보니 책이 물론 번역되어 있는데 MIT에서 클래식으로 공개를 한 영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번역해서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거는 아직 그냥 미지의 영역인데 완전히 다른 생성이거든요. 근데 포이에시스하고 제너러티브가 혹시라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모델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있어요. 물론 모델은 관계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근방의 것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접근이 A라는 것을 알고자 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B라는 거가 있다고 하면은 X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A라는 걸 알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뭐 만화책, 예를 들면 고전인 나우시카 같은 거나 아니면 게임인 젤다 같은 것들을 넣어보고서는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거에 대한 거를 생성해 보게 한다거나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감각은 계속 생성을 하다 보면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주 나오는 얘기는 별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빗대어서 새로운 A를 알고자 할 때 그 X를 얻어내는 쪽으로 프롬프팅 연습 같은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제가 찾고자 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 자넷 머레이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포스팅을 해놨던 거가 인벤팅 더 미디엄이라고 고전이 됐다고 봐야죠. 이제는 더 뉴 미디어 리더의 그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좀 오늘 준비하면서 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인벤팅 더 미디엄이 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서문에 들어간 이제 짧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레스하고 부시, 바네바 부시 아까 그 매맥스를 얘기했던 부시하고 보레스를 차용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꼬인 두 가닥, 즉 브레이디드 스트랜드를 해체하는 쪽과 구축하는 쪽이 함께 매체를 발명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부분이 그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꼬여 있는 거에 대한 거에 감각하고 아까 루프를 지금 루프 바깥에 있었던 예제는 굉장히 코딩 관련된 예제를 했어요. 근데 루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그래도 약간 인문 쪽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뚫어놓고서는 그걸 연결하는 것. 두 개의 꼬인 브레이드의 심상하고 좀 약간 어거지로 엮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제가 찾고자 했던 건 자넷 머레이의 이 얘기였던 거예요. 햄릿 온 더 홀로덱의 이게 이 세계 속에서 예술의 미래와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듯하다. 그래서 이거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순간에도 상황은 조금씩 변화한다. 컴퓨터는 카멜레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표현 매체에 대한 거. 그래서 맨 마지막은 사이버 음유시인의 도래가 우리에게 어떠한 보답을 해줄 것인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새로운 창조의 무기를 이야기꾼의 손에 가능한 한 굳건히 쥐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1년의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용해봐야 되고 미쳐서 사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창작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욕심을 낸 거긴 한데요. 지적 자동화 시대에 남는 것들은 제가 지금 몇 분을 더 쓸 수 있죠? 다 지나갔나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는지 약간 감이 없어가지고 지나갔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 사실 이거는 이제 수학 쪽에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죠.
그랜트 샌더슨이라고 3 브라운 1 블루라는 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두아케 씨가 같이 뭔가 대담을 한 거가 한 10일 정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학 분야에 굉장히 요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에르데시 문제들이 풀리고 있고 많은 이제 자동 증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흥미로운 사건은 오픈 AI 쪽에서 에르데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5.5가 반례를 찾는 거를 해낸 거가 큰 이슈가 됐는데 그 논문이 나오고서는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그 AI가 해낸 거에 힌트를 얻어서 인간 수학자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바둑에서 일어나는 일에 빗대어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알파고 이후에 바둑은 AI에 의해서 수준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수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 6월 달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러저러한 수학에 관련된 맥락에서 이제 그랜트 샌더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의 맥락에서의 돌파구이긴 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던 두 생각 사이에 뜻밖의 다리를 놓아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완전히 새로 산을 쌓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냥 기계에게 인간에게는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추론을 밀어붙여서 답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세계에서 무엇이 이해해야 할 지식인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다루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향성, 아까 RLVR로 풀리는 거, 근데 글쓰기 같은 거는 사실 좀 잘 안 돼요. 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건 잘 됩니다. 근데 새로운 창작을 만드는 거는 그랜트 샌더슨이나 드라케 씨가 강조했던 거가 글쓰기는 맨 끝에 정답이 하나 나오고 증명되고 코드로 실행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추론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토큰들이 프로덕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끝에서 정답만 나오는 걸로 그거를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여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RLVR 등 아직은 들쭉날쭉하고 스파이키하지만 이 발전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였을 때 인간이 여전히 하거나 또는 이동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같은 거에 대한 흥미로운 화두들을 던지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루프 바깥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선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한층 위에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생산성이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이해하고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양쪽의 감각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두 사이를 좀 뚫어놨고요. 이 공식을 앞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짚기로 했죠. 근데 그 RL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on policy, 이게 지금 policy gradient라는 그 수식인데 정책 경사라고 번역을 보통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on policy로 해야 됩니다. 모델이 스스로 생성해낸 답에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전 모델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가중치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받으려면 또 환경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신호를 내가 얻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온 폴리시로 내가 계속 인출하고 생성해 보는 경험을 마찰있게 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저는 약간 중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루프 안에의 가치를 여전히 생각해 보게 되는 2026년 현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프 밖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는 현재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